자, 오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네, 정치부 조한대 기자, 심평 변호사 모시고 현재 전국 상황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정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조 기자 전해주시죠. 네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입 기자들에게도 그 직전에서야 공지가 떠서 저희들도 굉장히 급박했죠. 급박하게 좀 준비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전향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당은 국민의힘이겠죠. 예,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심평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한대 기자가 정리를 한 대로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 임기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당의 일임을 할 것이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또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는데 일단 오늘 대통령 담화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침통하고 또 안타깝죠. 그때 그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그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절대 비상계엄은 안 된다고 그렇게 진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결국 오늘의 그 비극이 발생하는 데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고 이렇게 총평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뒤에 한동훈 대표랑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동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앞서 한 대표가 담화 이후에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한 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이죠. 헌법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고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 대표도 이 심각한 당정 불화가 결국 그 비상계엄을 촉발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신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 관해서 좀 더 그 명확한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말이죠. 오늘 그 윤 대통령의 담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정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헌 작업이죠. 이 개헌 작업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 정부가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여기에 관해서 많은 그 정부 측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그 정치 일정을 우리가 그 감안해서 앞으로 이 한 대표가 그렇게 그 성급하게 말씀하실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그 담화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뭐냐면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당의 일임을 하겠다는 대목이었는데 꾸준히 제기돼 왔었던 임기 단축 개헌 논의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거다 이렇게 좀 보셨습니까?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뭐 그렇죠.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며칠 전에 벌써 그런 안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지금은 그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질서 있는 퇴진입니다.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질서 있는 퇴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 개헌이라는 그 국가 중요 대사를 완료한 다음에 퇴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정치 일정을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그 담화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밝힌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10시에 이제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있었고 그 바로 그 담화가 끝나자마자 직후에 한동훈 있었죠. 대표가 이제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게 일임한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고민하고 논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도 했는데요. 한 대표는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도 제가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주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예. 이후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약 1시간 20분가량 진행이 예, 예. 됐는데요. 회동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한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 분 다 민생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 회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여권 일각에서는요, 뭐 임기 단축 개헌도 그렇고 이선 후퇴 등의 요구가 제기가 되어 왔고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임기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당의 일임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방금 전 심평 변호사께서 또 질서 있는 퇴진을 말씀해 주셨고 이 개헌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들은 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학자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선 말이죠. 그 정부 주도권, 국회 주도권 간에 그 헌법 개정안을 만듭니다. 네. 그래 그거를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이 발의를 하죠. 발의를 해서 이 국회에서 하건 또 뭐 그 대통령이 하시건 간에 이게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라는 말씀은 국회에서 할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 국회 과반 과반수가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데 그래서 공고를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60일 이내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을 하게 됩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2달 내에. 그것은 국회 제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개정안이 확정이 이제 정부에서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다음에 국민투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국민투표는 이제 국회 의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되는 거죠.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면은 바로 그것이 헌법 개정으로 개정된 헌법으로 확정이 됩니다. 꽤 긴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러면은. 개헌이 그렇죠. 이뤄지면. 그래 아까 말씀드린 이 발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투표까지 걸리는 기간을 한 100일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3개월 정도로 보고요. 또 이 헌법 개정안을 만들기까지 그것이 또 상당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헌법 개정안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 의견도 많이 엇갈리고 있고. 그 중에서 대통령 사전 연임제하고 이원 집정부제하고 또 내각 책임제하고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하나도 확실한 우위는 점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개정안을 확정하기까지 많은 조율 과정이 필요하겠죠. 또 그것은 이 헌법 개정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을 만들고 또 학자들도 의견을 보태고 해서 비로소 헌법 개정안이 확정돼 가지고 예. 국회나 정부에 의해서 발의가 되고 공고가 되고 또 의결이 되고 또 국민 투표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1년 정도는 어쩌면은 소요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개헌이 이뤄지게 되면 지금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될까요? 지금 현행 헌법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어떤 폐단으로 지적돼 왔죠. 예. 이 폐단의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그 현 상황에서 보면은 이 그 국회가 지금 너무 또 권한이 이 세다는 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을 갖지 못하느냐? 다른 나라 헌법은 대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도 또 중요한 과제로 들어갈 것이고 이 권력 구조에 관해서 이 확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그렇지만 그 외에 또 못지않게 지금 88년도에 시작한 우리 헌법이 지금 근 3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전 40년에는 40년 동안 9번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헌법은 이 제6공화국 헌법은 발효되고 나서 한 40년이 다 돼 가도록 한 번도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국제 환경의 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초래돼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 강하게 있어 왔습니다. 예, 이게 임기에 대한 개헌,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한다면 차제에 이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4년 중임제가 골자가 될 텐데 사실 아까 이제 뭐 정부에서 주도를 하든 국회에서 하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가 주도한다는 건 이제 좀 요원한 일이고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주도를 국회에서 주도하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은 충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헌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관련 학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 작업을 이끌고 나간 데는 정부 주도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관해서 사심을 버리고 이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간다 그러면은 정부 주도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대단히 높다. 저는 이번에는 꼭 이 수십 년간에 걸친 국민들의 수건인 헌법 개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저는 거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헌법 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당장 야당에서는 탄핵 혹은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이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담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놨거든요. 이재명 대표 어떤 얘기를 내놨나요? 네, 이재명 대표도 담화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점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랬었죠.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말을 한 건데요. 이번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에 일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국민의 배신감,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면서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국가적인지 내란 속의 범죄 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 동석한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입장을 좀 냈는데요.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이 된다면 오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탄핵에 대해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을 이끈다면 한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 예산, 미래 준비 예산, 경기 회복 예산에 대해 증액안을 내주시면 된다며 민주당은 얼마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서 신 변호사님께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탄핵 혹은 하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은 그 급격한 그 정부 전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 나라나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것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 급격한 정부 전복이 아닌 질서 있는 퇴진이 우리 나라나 국민에게 훨씬 바람직한 그런 이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참 심각하게 숙고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다 해소가 됐습니다. 다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급격한 정부 전복을 꾀하기보다는 이 윤 대통령이 제시하신 이 질서 있는 퇴진 그쪽으로 이 당론을 모아주시는 것이 정말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을 주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예, 야당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 또는 하야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 개헌을 하더라도 이미 당선된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글쎄요. 어떻게 그것은 조금 다툼 여지가 있으면은 새로 만든 헌법 안에 거기다 이 부칙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칙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칙에 넣는다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전례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오후입니다. 오후 5시에 표결을 이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하루 걸러서 계속 당론이 바뀌는, 당론은 이제 반대였습니다만 의원들의 의견은 또 바뀌었었는데,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 입장을 좀 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표결을 우리 신병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 표결에서 이번에는 이 부결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 표결이 이 찬성이 3분의 1을 넘어도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겠죠.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것이냐?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2021년도 1월 6일 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진입을 방조를 했죠. 그런 인서렉션 사건에서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올해 7월 1일자 판결로 대통령의 오피셜 액트 직무상의 행위는 어떤 행위든 간에 면책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바로 거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조류를 볼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그런 행위들이 이런 이 탄핵의 중대 위법 사유 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결을 예상한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또 그 또한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따른 파장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 후폭풍이 또 심각하겠죠. 그러나 지금 진보 쪽의 여러 이 추진 세력, 핵심 동력 그런 거 못지않게 보수 쪽의 그런 세력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거죠. 이 양 세력이 충돌하는 그런 불상사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이 급격한 정부 전복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그런 것보다는 이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야당에서 좀 더 의견을 모아 주시는 것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랬지. 저희가 뭐 앞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이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뭐 공포심 갖기도 했고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러니까 초래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위법적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저희 보도도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일련의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결국 뭐 그런 면에 관해서 엄밀한 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2021년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 진입의 반란 사건, 거기 관해서 연방 대법원이 이 총체적으로 면책이다. 뭐 이렇게 판시한 것도 우리가 이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수사나 또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저희가 국회의원들의 입장, 뭐 조경태 의원은 맨 처음에 이제 뭐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맨 처음 밝혔다가도 오늘 대통령 또 다음번 보고 나서 입장을 바뀌기도 했고 여러 의원들의 생각도 좀 뭐 가지각색일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어제는 이제 뭐 찬성 쪽으로 좀 급선회하는 게 아니라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입장 어제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다가 어제 입장을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번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강한 어떤 비판의 입장을 낸 거는 사실 어제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한동훈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기존과는 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한 대표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당초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지만 한 대표의 180도 바뀐 입장에 친윤계는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봐야 한다고 반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입장 변화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 대표가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사항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고교 후배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했으며 이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한 대표는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여 사령관이 정치인들을 과천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파악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면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수도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인데요. 이 발언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발언 직후 저희 취재진을 비롯해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당시에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만에 하나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 건데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혼란상을 감안해서 어제 공직자들에게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말한 내용과 관련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는데 특히 이 부분이 분위기를 바꾸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 굉장히 어제 한 이슈였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회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배석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홍 차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을 했는데요. 김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 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예.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까지 요청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 차장이 말한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예.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그리고 유튜버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홍 차장이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취재진이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데 대해서 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건넨 바 없고 대공수사권은 간첩정리 취지에서 나온 얘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부분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인데 이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짚어보죠. 사실 그랬기 때문에 어제 좀 이게 핫 이슈였던 맞아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상관과 바로 부하 직원의 입장이 너무나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짓말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다는 게 예. 너무나 명확한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홍장원 1차장과 함께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한 뒤 이렇게 밝힌 건데 앞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 원장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났을 때 홍 차장에게 그런 보도가 있었느냐 이게 직접 물어봤다는 건데 본인이 오보라고 했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한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를 했고요. 비상계엄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지시를 하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을 또 했습니다. 예. 예. 이어 국정원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체포에 관여할 인력도 없다고 했는데요. 조 원장은 홍 차장의 인사조처 배경에 대해서도 1차장 교체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누구로부터 경질해라, 교체해라 얘기 들은 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조 원장은 최근 홍 차장이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말을 내게 해서 엄중한 시국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에 교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런 설왕설래가 오가는 사이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회동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있었죠. 예. 윤 대통령이 먼저 회동을 좀 제안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언제 열리느냐, 어디서 열리느냐가 엄청 관심사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제 이른 오후에 관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동을 마친 후 한동훈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윤 대통령과의 회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당론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자신의 의견은 업무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거라고 말했다고 설명을 또 했습니다. 예. 한 대표는 군을 동원한 계엄 선포와 국회 진입을 비판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판단을 뒤집힐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을 거라는 소문이 들려왔고 실제로 야당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이 집결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결국 윤 대통령은 국회를 찾지 않았고요. 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고 그리고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심평 변호사께서 앞서 이제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부분은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지금 조한대 기자가 쭉 짚어본 그런 부분들, 계엄령의 밤 전후로 있었던 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 국민들은 TV를 통해서 보면서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뭐가 맞는 거야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질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수습이라든가 해명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안이 좀 가라앉아서 정리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 걸리겠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분명히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간에 이 질서 있는 퇴진, 그것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명제니까 이것을 따라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이제 한 1시간 15분 뒤면 탄핵소추안 표결이 추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제 민주당이 발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글쎄요, 그건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이 여권에 닥쳐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난번 총선 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서 저한테 저희가 협치 내각을 구성할 하는데 도울 용의가 있다 하면서 자신의 말을 그쪽의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 대단히 자기들로 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여당 측에서 한마디 말이라도 있었으면 이 법안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그런 의사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직접. 그런데 이렇게 이걸 3번씩이나 지금 연거푸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양측에 다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정부의 어떤 너무나 험난한 대치 상황이 낳은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이겠죠. 그 대치 상황에서 이제 계엄령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터진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게 오늘 통과가 된다면 이후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건? 글쎄요. 통과되면 또 통과되는 대로 정부 여당은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하시겠죠. 이 큰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또 앞서 이제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입장도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 사실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관위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당초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밤에 비상계엄 선포가 거야의 정부 관료 줄탄핵과 예산 폭거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입장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앙선관위에 300명가량의 계엄군이 가장 먼저 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저희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다며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선관위에선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 모르겠고 계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이관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그동안 선관위의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관련 정황을 포착했고 검경 수사로는 관련 자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비상계엄령을 내린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선관위는 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없었다며 반출된 자료는 없다고 전한 뒤에
계엄군 점거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이번 사태에 관련됐었던 뭐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도 그렇고 어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이 뭐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야당이 엄청난 움직임을 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랬었죠. 그 예. 대표적인 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특전사령부를 찾아간 건데요. 네네.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예.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안 가결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 탄핵 추진뿐 아니라 전방위 공세와 압박을 이어가면서 여권에서는 또다시 공멸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표결까지는 이제 한 3시간, 오후 5시면 이제 한 3시간 정도 남아 2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예. 저희가 앞으로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상황들 심평 변호사, 정치부 조원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